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잘들 보셨습니까? 저는 바티칸 뉴스를 진행하느라 취임식은 좀 늦게 뉴스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키워드가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썼다고 하면서 네,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 국민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만 총 20번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행복이 성큼 다가오는 것은 아닐 텐데요. 같은 날, 취임식이 있었던 같은 날 최강사 열사를 죽게 했던 한진중공업에서 오랫도록 최강사 열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던 김진숙 지도위원 외 노동자분들에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을 강조하듯이 20번이나 썼듯이 국민 행복을 가져올 수나 있을까요? 첫 곡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첫 곡은요, 용준형이 부르는 노래 어이없네 듣고 올게요.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존나 어이없네 어이없네. 첫 노래부터 좀 셌나요? 어이가 없어서. 네. 어제 취임식들 보시고 바티칸 뉴스 하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 또 하셨고, 또 대다수 분들은 보기 싫다고 아예 뭐 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다들 뭐 이제 취임식 때문에, 저희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취재하러 다 떠났기 때문에 자리도 이제 횡하고 TV를 틀면 다 그 취임식 얘기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그죠? 뭐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또 어땠는지 앞으로 5년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분이니까요. 또 어떤 것을 특히 강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임식 때 대체 무슨 말을 하셨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이제 워낙 수첩 공주니 뭐 프롬프트 공주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찌됐건 뭐 메모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시지만 글을 읽는 것, 이건 이제 좀 서툴다. 프롬프터를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 이분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혹여나 또 뭐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직접 뭐 취임사를 쓰셨다고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무려 일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을 싣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요. 네. 여기에 뭐 미사여구는 최대한 빼고 무미건조하지만 핵심만 전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핵심을 강조했냐. 뭐 단어들을 보면 좀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 추구하는 바, 성향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표현들.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14번 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미래 창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보면, 그죠? 미래, 창조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거 보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14번을 썼다고 하고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9번, 꿈이라는 단어가 7번, 이런 단어, 네, 7번 썼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이고요. 57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 행복 7번이 포함해 행복이라는 단어는 총 20번 네,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죠. 이 많이 나온 단어들을 대충 꼽아보면 국민은 뭐 당연히 뭐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때니까 국민을 많이 쓴다 치더라도 행복을 이렇게 많이 쓰고 새로운, 뭐 희망, 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썼다. 이건 네,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참 멋진 너무너무 든든한 든든한?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뭐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는 또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때까지의 행적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온 국민들로서는 이게 좀 행복, 꿈, 새로운 이런 것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위한 단어로만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1차적으로는 들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저번에 무슨 미래 창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다 좀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물론 너무 구체적이지만 허황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뭐 주가 3천 뭐 747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 내세우면서 구체적이면 좀 이렇게 황당하지만요. 이게 너무 뜬구름 새로운 미래 뭐 희망 꿈 행복 약간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이 왜 동화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동화나 동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닌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다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단어죠. 행복 너무 꿈꾸고요. 이때까지 구태 정치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희망 있는 정치 이런 것들 바랍니다. 미래가 있길 바라죠. 밝기 바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꿈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또 현실화시켜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손에 딱 닿게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국민들이 뜬구름을 잡는다 하더라도 보다 더 그 꿈을 국민들의 먼 꿈을 현실화시켜서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안들을 좀 내주셔야지. 그래야지 좀 더 듬직하고 우리 앞으로의 5년을 기대봄직한 그런 대통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직접 또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좀 구체적인 이때까지 뭐 약속들도 사실 대선 전에 있는 약속들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지키지 않는 벌써부터 빽시키고 있는 약속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약속들부터 꼼꼼하게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복지 공약들 많잖아요. 그런 공약들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나가면서 이런 말로만 행복 20번 외친다고 나도 외칠 수, 나 행복 100번 외칠 수 있네 나 행복 올 수 있으면 말로만 해서 행복이 올 수 있으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왜 못합니까? 그죠? 100번 우리가 외칠 테니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 했던 약속들 실천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매일 밤 이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거 말고 행복하나 행복들 잠안올 때 아시죠? 행복하나 행복들 우리가 대신 외쳐주자고요. 그죠? 네. 아무튼 네, 취임식의 키워드 행복이었다 이야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키워드 이 취임식 그 연설의 키워드는 행복이었는데요. 취임식에 또 이제 뭐랄까 드레스 코드 혹은 또 전체적인 분위기 공연 뭐 이런 코드는 박정희 코드였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채팅창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던 게 한복이었는데요. 한복 빨간색이 이렇게 금수같이 이렇게 놔져 있는 이런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새누리당이 상징색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간색을 또 입으셨나 보다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보통은 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오르시면 특히나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대 여성 대통령은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한복을 입고 취임을 하시고 이러면
좀 이렇게 옅은 색상의 채도가 좀 낮은 색상 있잖아요. 옅은 푸른색 계열 뭐 이런 색상이나 초록색인데 아주 채도가 옅은 좀 이렇게 은은한 색상의 옥색깔, 그죠? 옥색깔 계열 이런 류의 옷 혹은 뭐 좀 하얗고 베이지 색상의 계열 뭐 이런 쪽에 좀 한복을 많이 입으시면서 좀 우아하고 약간 좀 이런 이미지? 저 이런 옷 색깔 뭐 이런 색깔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경우가 많던데 너무 강렬하게 빨간색 약간 그렇죠. 맞아요. 당모가지님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데 조선시대 중전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중전 옷이나 중국의 그 무슨 태우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그 태우 요런 복장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화려하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한복을 또 빨간색 아무리 좀 좋아하시고 하더라도 너무 좀 그 자리에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좀 더 또 한복의 미는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절제된 지나치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은은하고 뭔가 좀 여백임이 약간 덜 가미한 듯한 조금은 부족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좀 비어있는 미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은은하고 꽉 채워져서 화려하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한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라고 보는데 한복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전도 중전이지만 약간 중국 스타일의 한복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다남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약간 좀 북한 같았다. 중국 같더라, 북한 같더라, 국녀 같더라, 뭐 이렇게 의견들 주시는데, 약간 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멋이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좀, 은은하고 단한 매력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한복을. 특히나 이런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이목이 또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외국에 계시는 뭐 이렇게 분들도 많이 또 구경을 하시고요. 직접 참석을 하시는 일들도 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한복에 제대로 된 진짜 매력, 좀 단아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런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천녀유혼을 막 이렇게 천녀유혼 아닌가? 네, 어쨌든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약간 좀 이게 무슨 저런 한복을 이렇게 금색에 꽃무늬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붉은 한복, 아주 튀는 한복 이걸 입으셔서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랬고요. 그것 말고도 네 한복 말고도 또 눈길을 끌었던 의상 여러분들 보셨을려나 모르겠는데 군복 느낌의 그 카키색 코트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직접 뭐 보진 못했으니까요. 사진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른바 밀리터리룩. 금단추가 달린, 여자분이 이런 건 좀 약간, 좀 색다른데요. 아버지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지 몰라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렸지만, 박정희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긴 코트인데 카키색의 코트예요. 군복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금단추가 달려있고요. 카키색에 그리고 통이 넓은 검정색 바지 이런 걸 입고 이렇게 이제 막 손을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옆에는 이제 까만색 정장 코트를 입으신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딱 경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박정희 코드도 박정희 코드인데 왠지 저는 이게 무슨 인민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 그래요? 약간 느낌이 요즘 군인들도 군복 아니고선 굳이 이렇게 안 입잖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인민복 이게 북한에 약간 그런 느낌 좀 든다 그래야 되나? 그죠? 김정일 뭐 스타일? 약간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차라리 빨간색으로 통일하실 것 같으면 한복을 이제 빨간색으로 입으셔서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평소에 많이 입으시던 빨간색 코트 이런 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차라리 코트를 빨간색으로 입으시고 차라리 이런 색상의 뭔가 한복을 입었다거나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드레스 코드가 누가 코디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또 직접 고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약간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게 의도된 산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촌스럽다? 아무리 그래도 뭐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옷만큼은 드레스 코드건 이런 건 세계적으로 어쨌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좀 그래도 세련되고 멋지게 대한민국의 멋을 제대로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취임식이 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평상복 입으시는 건 무슨 인민복 스타일로 입으시고 한복은 무슨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한복 같은 그런 걸 입으시고 그러니까 좀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옷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쓰시는데 경제 성장 이런 얘기 대신요. 사실상 지금 뭐 경제 성장,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주로 가겠다는 뭐 주로 기조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 성장이란 말 대신 경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단어는 경제 부흥? 경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일 때 경제 부흥 이런 이야기를 요즘 또 잘 안 쓰잖아요. 이게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쓰셨던 단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아버지의 단어 이런 것까지 같이 쓰면서 확실하게 인민군복 같은 복장 딱 입으시고 군복인지 뭔지 입으시고 아버지가 쓰시던 단어 이런 것들 막 쓰면서 특히나 뭐 독일 광산, 한강의 기적 이런 표현들 다 이제 아버지 때 유신 시절에 많이 했던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네, 표현들. 그리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독일 광부, 뭐 간호사 복장 이런 복장을 한 배우들이 춤을 추고 이런 공연이 또 있었다고 해요. 이 대체 뭔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슨 광부 이렇게 옷 입고 목에 이렇게 수건 걸고 있는 아니 이걸 2013년에 대체 왜 무슨 의도로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뭐 간호사, 경찰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우 나오셔가지고 연기를 펼치고 같이 노래하고 이런 공연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몇 년도에 이게 2013년도 취임식에서 볼만한 공연인지 장면인지 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또 뭐 외국으로 보내서 돈 벌어오라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독일 광부요. 간부가 아니라 광부. 채굴하신 광부. 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 특히나 이건 왜 60년대, 70년대 이런 그 옛날 향수 자극하는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이런 것들을 굳이 2013년 무슨 공연으로 식전 행사 그 뮤지컬이었대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네. 식전 행사 뮤지컬 다시 뛰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뭐 옛날 또 향수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줬던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또 보여주고 싶고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특히나 입으로는 뭐 미래, 희망, 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작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민복, 막 옛날 군복, 아버지 쓰시던 유신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유신 시대에 뭐 많이 보이던 광부,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건가? 말은 미래로 가자 하면서 사실상은 모든 몸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계속해서 백투더퓨처를 하고 계신데 계속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참 이 혼란스러운, 대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취임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또다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기록사, 물리치료사, 주차요원, 광부 수출하고 다 보내겠군요. 그러시는데요. 경제 부흥을 설마 유신 시절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신가? 다 보내고 막? 네, 참 우스갯소리 삼아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취임식 때 또다시 유신 시절을 무슨 이게 오버랩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데자부의 데자부, 유신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오싹했습니다. 그죠?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강건 노래입니다. 너를 안고 잠들 그날까지 들려드릴게요. 내 맘 담아 뛰어내려다온 그녀가 비를 볼 수 있도록 비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 들을 수 있게